상하이 차쟁이 진재훈과 떠나는 중국 차여행. 차쟁이의 2021년 운남맹의 차기행. 이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남나산 창왕수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파진, 내달산, 파사 쪽으로 가봤고, 지난 시간에는 활죽양자의 야생형 고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계 노반장 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해의 지도인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경우에서 남나산 반포체, 그 다음에 맹해현,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경남을 통해서 파진, 내달산, 파사, 세 번째 시간에는 북쪽으로 이 방룡을 통해서 우리가 활중양자를 가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맹해현에서 여기 맹훈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계, 그 다음에 반분, 노반장,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 명훈이라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평지가 있잖아요. 이 평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이 평지는 구름이 갇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에 구름이 갇혀 있는, 즉 운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하계 쪽으로 올라와 봅니다. 올라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명원 부분에 이렇게 구름이 갇혀 있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멋진 운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었고요. 자, 하계 고차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한 1400에서 한 1800 정도 되는 곳이다. 고차수가 많은 곳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명예성에서 여기 이제 맹원 쪽을 통해서 여기 하계 위로 이제 올라온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노반장 쪽으로 갈 겁니다. 자, 하계 고차 위에, 고차원의 어떤 현황이다. 한 해발, 여기는 한 1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발, 평균 해발은 1700 정도 되는 거고. 자, 여기는 6대 자산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 하계 고차원, 이게 차밭을 관리하고 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주 압도적인 큰 나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아마 6대 자산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계 1호 차나무다. 걸린 거 보면 한 1400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흑하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차나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을에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시바오 서하오 되는데 이게 시상관나에서 네 번째 보호하는 나무 중에 네 번째 뭐 이런 나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차나무 굵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도 참 대단합니다. 저 차밭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멋진 광경이 연출됩니다. 뭔 일이지 봤더니 어떤 차농께서 차나무를 지금 물로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면서 햇빛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런 멋진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멋지죠? 자, 하계 고차원은 접근하기 되게 쉽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되고, 뭐 길은 꼬불꼬불 하지만은 그 정도면은 뭐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면 견딜만 하다고 보고요. 조금만 걸어가도 아주 편안하게 이런 엄청난 고차수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차원을 가야 된다면은 하계 여기를 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지금 밑에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위에서 다시 또 뭉쳐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 희한한 차나무죠. 자, 여기저기 아주 굵은 나무들이 절비합니다. 되게 굵죠. 그 차싹인데요. 연두빛이 강한 또 그런 모양이죠. 동네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전망대도 세워놨습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가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맹혼 지역에 있는 맹혼 지역을 듣고 있는 그 운해 그 부분이 다시 보이고요. 여기 말도 보이죠. 키 큰 나무도 보이고 아주 경치가 멋집니다. 하계 지금 차산에 와 있고 하계 차산에서 바라보는 운해입니다. 운해. 하계 차산 밑에는 지금 고차수들이 어마어마한 고차수들이 있고요. 저기 저쪽에서는 지금 멋진 운해가 보입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지금 노반장 가는 길에 하계 왔습니다. 하계 와서
지금 하계 고차 위에서 지금 운해를 바라보는, 자, 운해를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밑에는 고차수들이, 차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하계촌에 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하계차산입니다. 하계차산 지금 전망대 올라와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에 저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노반장 방향입니다. 이게 마을이 보이고, 이게 마을이 보이고, 저쪽에서 지금 운해가 보이죠. 운해가 보이고, 이쪽이 지금 우리가 들어온 입구이고, 이쪽이 지금 고차나무들이 절비합니다. 지금 하계마을 다시 보이고요.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조금 더 걸어 들어와 봅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고차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재배형 나무들이죠. 저 굵기가 가늠이 되시죠, 그죠? 하나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걸터도 앉아보고. 여기 지금 하계 고차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차나무 좀 보실래요? 이런 차나무들, 이런 차나무들. 지금 이 차나무도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자, 이런 차나무들. 조금 전에 사진 찍은 이런 차나무들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 지금 뭐 굵은 차나무들이 그냥 절비합니다. 하계 고차원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입니다. 보시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런 고차수들이 그냥 절비하네요, 절비해. 지금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지금 옆에도 지금 보면은 나무들이 절비합니다. 고차수들이 명함도 못 냅니다. 이런 차들, 이런 차나무들. 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와. 자, 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꽃도 보이고. 자, 하계를 뒤로 하고 노반장으로 왔습니다. 노반장 쪽은 해발이 한 1700, 1800 정도 된다. 차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거의 한 이 정도 해발인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지역들은 이 정도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해발이 높은데 해발이 높지 않은 유명한 지역이 있죠. 그 임창 쪽에 석귀는 해발이 한 7, 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 맛이 좋다라고 하고 또 아주 유명하고 또 차도 비쌉니다. 여기 노반장은 명예현에서 한 7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갔던 바사 있잖아요. 바사 쪽에서 이 지금 다 산이거든요. 한 20km 정도, 산길로 한 2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여기를 옛날에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왕래도 했다고 합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뭐, 옛날에 차가 있기 전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여튼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바로 산길로 바로 다녔다고 합니다. 자, 노반장 입구, 마을 입구의 구조물이죠. 아주 멋지죠. 여기 보면은 마을이 생긴 해가 1476년 정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2016년에 540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라고 친다면 한 546년 정도 된 거죠. 자, 드라입구에서 보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작지가 않죠. 자,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작은 촌락 안에 은행이 있는 유일한 마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은행이 있는 마을은 저도 다른 데서도 보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정차가 나오는 용정촌 옆에 메가오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나의 마을이죠. 거기에서도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여기하고 비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마을에 은행이 있는 건 있는 거니까요. 여기 마을 안에 은행이 있다. 얼마나 현금 유동량이 많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들을 얼마나 잘 지어 놨는지 보여드리려고 몇 장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건 이제 노반장 136호 뭐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 놨는데 보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마을에 어떤 정체성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뭐 노반장은 공사 중 여기저기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집입니다. 한 사람의 집입니다. 이것도 한 사람의 집이고, 이것도 한 사람의 집이고,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런 것들도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사실은 너무 집이 큰 것 같고, 또 보기는 좋은데, 또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그렇게 어떤 마을의 정체성 같은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뭐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은 감히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차왕수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차왕로 이렇게도 해놨네요. 이 꽃들이 보이죠?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벚꽃나무. 여기는 그래도 뭐 워낙 이름난 데긴 하지만 아주 원시 삼림이죠. 조금만 벗어나면은. 자, 차왕수를 보러 왔습니다. 차왕수를 보러 왔는데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좀 이렇게 병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시죠.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러 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과체협이 문제가 아닌가. 한 몇 년 전에 그 이 나무에 대한 1년 체육권을 69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이 훨씬 넘죠. 그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면은 많이 따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그 여왕나무죠. 여왕나무도 상태는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은 생기가 돈다거나 그런 느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반장 차왕수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2017년 12월 달에 왔을 때는 나무가 괜찮았고요. 그때는 제가 블로그에 사진도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네요. 약간 충격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뭐라 적어놨냐면은 차왕수 지금 제압 안 하고 누구와도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차왕수 이름 쓰는 거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왕비나무입니다. 왕비나무는 지금 뭐 상태가 괜찮은 편이네요. 차황호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노반장 차왕수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이고요. 보시면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왕비나무입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석가명차 온산고차의 최철 대표님께서 작년 2021년 4월 10일 한 8개월 정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보면은 조금 전에 본 사진보다는 상태가 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1년도 안 돼서 많이 악화되었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에 왔을 때 그때 차왕수 사진입니다. 1년 전,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본 사진에 비한다면은 상태가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괜찮았다고 생각이 뭐 하여튼 병약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이때가 2017년인데 아마 2018년 아니면 2019년 그 정도에 뭐 69만 위안 이런 얘기들이 돌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몇 년 만에 어쨌든 상황이 확 악화돼 버린 거죠. 반영 장수와 영 나무만 짓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노반장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여기저기 굵은 나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데 나무들은 상당히 비싸겠죠. 자, 옛날에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탐방로를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나무들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는데 뭐 구경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낫죠. 근데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탐방로를 잘 만들어 놨죠. 여기 차나무들은 약간 좀 이파리가 좀 길쭉길쭉합니다. 제가 뭐 품종적으로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동네마다 이제 차나무 이파리는 틀리고 뭐 품종도 틀리고 그래서 맛도 틀리고 그렇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쭉길쭉하죠. 노반장은 지금 이렇게 탐방로를 만들어서 차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나무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뭐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좀 그렇긴 합니다. 여기저기 오른쪽 왼쪽에 고차수들이 절비합니다. 싹이 잘 안 보이는데 싹을 이제 따봤는데요. 또 길쭉하면서도 또 연한 빛을 띠고 또 털이 많고 뭐 그런 품종 특성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죽어 있는 나무도 있고 차나무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면서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망을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봄이 되면은 이거를 길에다 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체험을 못 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또 벚꽃나무가 보이시죠? 원시 삼림 형태. 마을인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꽃이 보이고요. 자,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죠. 하늘이 워낙 이뻐서 제가 또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하얀 구름과 대비해서 파란 하늘이 정말로 멋진 색깔을 연출합니다. 자, 마을 어느 집에 담벼락에 또 이렇게 또 차나무, 차꽃을 이렇게 또 그려 놓았네요. 나오다가 집들이 이렇게 좀 특이해서 한번 사진도 찍고 한 물어보니까는 여기는 뭐 소득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에 있는 이런 그 차를 말리는 이런 공간을 다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고 다 강화 유리로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차를 말리기도 하죠. 그죠? 말리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또 강화 유리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제가 이전에도 블로그에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큰 바위가 없죠. 큰 바위가 없고 이런 얼마나 토양층이 깊은지 이렇게 제가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뿌리를 내릴 힘이 있다면은 그 영양분을 찾아서 어디까지라도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토양에는 영양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나무들이 튼튼하게 그리고 수령이 100년이 되면 노쇠지는 게 아니라 1000년이 돼도 아직 왕성한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 뿌리가 보이는 경우가 차나무 뿌리가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하나 보이길래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봤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한 뭐 2m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뿌리가 얼마나 긴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나무죠. 이렇게 뿌리가 지금 잘리긴 상태긴 하지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나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아주 길죠, 그죠? 여기 잘렸으니까 더 나가겠죠, 그죠?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나무의 높이에 못해도 동일한 길이 또는 두세 배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길이로 보더라도 두세 배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뻗어나오고 있죠. 쭉 뻗어나오고 있는. 제가 사진을 좀 더 찍으려고 자세하게 찍으려고 제가 직접 언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찍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길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꽃은 피어 있고요. 차나무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나무들이죠. 차나무를 수확을 하시는 분들은 요 나무에 딴 거는 단맛이 좀 강하더라. 저 나무에 딴 거는 쓴맛이 강하더라.
그런 특징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일한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도 또 차나무에 따라서 어떤 맛 특성이나 그런 것도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주를 한다면은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또 이렇게 변별해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체험을 한다면은 또 그런 섞여서 이렇게 맛이 나오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노반장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맛이 이렇게 하나로 단순하게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침 아마 무당벌레 종류라고 생각되죠. 조금 뭐 인형 같기도 한데 무당벌레가 보이길래 또 사진을 급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차산에 있는 벌레들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아마 해충일 수도 있겠지만 차나무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녹색과 또 이런 빨간색, 노란색들이 대비돼서 검은색이 대비되어서 아주 멋진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싹인데요. 자,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포랑족이 많은 쪽이죠. 그래서 뭐 아마 포랑족 문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들어올 때 조심해서 들어와라 이런 걸까요? 뭐 칼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나오면서 다시 찍어본 노반장 마을의 모습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좀 이렇게 먼데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만큼을 깎아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깊은 토양에 바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는 어디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토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질이 있는 물 빠짐이 좋을 것 같은 그런 흙이고요. 영양분은 보이진 않지만 뭐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노번장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름이 갇혀 있었던 그 맹혼이라는 그 평야지대로 나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농마호 셔창,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농마호 셔창. 고기도 있고 고기를 사가서 아마 có trái béo, có葱标， trái cá béo đây. có一鸡翅，那么一个37， 두부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농산물들도 보입니다. 생강, 마늘도 보이고요. 자, 점심을 먹으러 온 겁니다. 여기에 또 미시엔 보이시죠? 운남 쌀국수. 운남 쌀국수를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운남 쌀국수를 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기를 주면은 고기를 이제 해서 주는 거죠. 또 쌀국수에 이 박하이파리 보이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양념도 좀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소고기를 주면은 이렇게 그 국물을 끓여줍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요 미시엔, 요거는 이제 밑간이죠. 밑간에 대해서만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렇게는 소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공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탕을 넣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실제 직접 해서 먹는 거죠. 바로 해서 먹는 거니까는 여기 고기 보이시죠? 되게 맛있습니다. 또 아침에 매번 먹었던 그거하고 또 맛이 다르게 또 이게 더 맛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주 매운 고추죠. 매운 고추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그렇게 한 거는 12원만 내면 됩니다. 한 사람당. 여기에 보면은 그 소고기를 이렇게 강호해주는 탕을 만들어주는 거는 공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0일인데요. 12월 30일인데 돌아가야 되죠. 저도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병원에 와서 또 핵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명예현의 인민의원에 와가지고 또 핵상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언제 탈출해야 될지 이제 한번 상황을 보는 겁니다. 명예현에서는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내 곳곳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게 손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설비들을 잘 만들어 놓더라고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핵상 검사를 이렇게 저도 입 안과 또 콧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핵상 검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겨우 31일에 저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경홍 쪽은 변기가 계속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속철도도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다려도 아마 며칠을 기다려도 아마 일주일을 기다려도 아마도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게 서마어지창 이게 뭐 보이시죠? 보이시에 이제 공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택시를 타고 한 180km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를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명예현이고 여기 보이시고 여기 쿤밍시가 보이시죠? 원래는 쿤밍시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보이시에서 그 서마어지창에서 바로 상해로 날아오는 직항 비행기가 있어서 오후에 그 31일 날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 재수가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가는 길에 4번 정도 이렇게 삼엄한 그 검사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핵상 검사한 결과지, 그 다음에 또 위험한 데를 다니지 않았다는 그런 그 증명, 그런 걸 다 보여줘야만이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잘 조심해서 잘 돌아왔습니다. 자, 이로써 자쟁이의 운남 명예 자기행 자갱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고요. 이번에 원래는 한 6군데 이상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상보다는 적게 다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은 또 이번에 한 4군데 정도 크게 가본 것만 하더라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석가명차 온산고차의 최철 대표님께서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또 현지에서 또 그 알리라는 분과 그 다음에 따오종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진에 그 다음에 또 바사의 여기저기에 어떤 자농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밥도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이런 건 계속 저 이제 빛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빛을 갚는 방법은 또 저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나가는 게 또 그런 빛을 갚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자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